쿠팡의 불공정 거래 이제 네 번째 플랫폼 노동과 노동 착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통적인 이제 고용 관계, 노사 관계 바깥에 있어서 뭐 기본적인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게 됨으로써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그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뭐 블랙리스트를 운영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논란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우선 2020년에서 23년까지 총 13명의 사망자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는 이제 외주업체를 포함한 얘기인데 13명이 죽어서 40도의 찜통도에서도 제대로 된 냉방시설, 그러니까 물류창고가 굉장히 큰 축구장 몇십 개 정도 되는 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물류창고 안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된 어떤 작업 환경도 갖춰지지 않고 굉장히 이제 노동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해서 노동자들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이런 기사들이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쪼개기 계약이라고 그래서 24개월 이제 2년이죠.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계약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다리 구조.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표시했습니다만은 인력 채용 구조가 처음 일용직으로 하다가 처음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개월, 12개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가는 약간의 사다리 구조. 이런 것들에서 처음에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9개월, 12개월 이렇게 하는 이 쪼개기 계약 같은 것도 굉장히 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런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쿠팡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가능하면 이런 계약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블랙리스트. 이제 쿠팡에서는 PNG 리스트라고 하는데 한 16,000여 명의 그 리스트에 이제 등록이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을 이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물론 쿠팡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돼 있고, 주로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쿠팡을 비난하는 또는 뭐 쿠팡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들 이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연 운영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자유로운 고용 계약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쿠팡이 창조한 노동지역이라고 그래서 이런 뉴스타파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됐었는데 몇 개의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쿠팡을 통해서 주문하고 빠른 배송, 로켓 배송 또는 뭐 와우 배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받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할지 모르나 그 뒤에 가려진 배달 노동자들의 어떤 환경, 이거는 너무나 열악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동영상을 몇 개 보시면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주문 규모, 빈틈없는 이길, 새벽, 당일 전국 배송, 인공지능이 만드는 놀라운 혁신, 이 모든 게 쿠팡이니까 가능합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1위로 올라선 쿠팡. 쿠팡은 약 7년 전 빠른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을 시작하며 고속 성장했습니다. 5년간 매출은 6배 상승해 지난해 26조 원을 돌파했고, 2021년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증시에도 상장했습니다. 현재 쿠팡의 시가총액은 약 42조 원, 회원수는 1,900만 명까지 늘어 이제는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이 쿠팡을 쓰고 있습니다. 덕준이는 그때 우리 나이도 28이에요. 질병 없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근데 1년 4개월을 못 버텼어요. 6개월도 못 버텼죠.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의 충격적인 노동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수천 명이 일하는 물류센터에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은 없었고 노동자들은 추위와 더위 속에서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막 인공호흡하고 난리가 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마감치고 있는 그게 생각이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내가 해도 한 달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런 강도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인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니까. 쿠팡 쪽에서 보면 이제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지난 4년간 노동자 13명이 쿠팡에서 일하다 사망했습니다. 21년 6월 1일 날 사망했습니다. CCTV상에는 식사 밥 먹다가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했다가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판이 쏟아졌고 폭염대책 마련하고 휴게시간 보장하라. 지하 1층 작업장. 이른 아침인데도 후덥지근한 열기가 느껴집니다. 네, 여기로 오랬어요. 취재진에게 부여된 업무는 출고 지품. PDA 기계가 시키는 대로 물류센터 곳곳을 돌며 주문이 들어온 상품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업무가 시작되자 관리자가 방송으로 계속 이를 독촉합니다. 취재진도 불려갔습니다. 어떤 조치가? 이 사람이 1시간 몇 개 하는지 저희가 계산해서 아는 거죠. 핫센터 처음 생겼을 때는 대놓고 방송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누구님 빨리 하세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게다가 이제 점점 이제 쿠팡이 코로나로 규모가 커지고 그다음에 보는 눈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때부터 조금 방법이 좀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찾아가는 거죠. 근무하는 곳이 전산 나와요. 어디 있는지 찾아가서 사원님 속도가 좀 느리시니까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쿠팡을 포함해서 그런 배송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그런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류 창고들이 많이 신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냉난방 시설이나 공기 정화 시스템이 건축 단계부터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낡은 법 규정에 방치된 물류센터 노동자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폭염 시 실내뿐 아니라 실내 노동자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으면 1시간당 10분씩, 35도가 넘거나 폭염 경보 시에는 15분씩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9시간 중 쿠팡이 폭염이라며 준 휴게 시간은 단 한 차례 20분. 그런 층은 좀 휴게 시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층은 20분 쉬는 거예요. 아, 딴 층은 그럼 몇 분 쉬어요? 15분이요. 쿠팡한테 많이 당하셔야 아까 그 쉬는 시간 15분 주신 거 외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없어요. 6시까지.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휴식 시간은 원래 없는 거예요. 매 시간 그렇게 쉰다 그러면 저는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20분 다 쉬고 나서 편하다! 물량 자체가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물량이 많은 층들은 부담이 엄청 돼요. 중간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정말 힘들어요.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뭐 앞에 보니까 매 시간 15분씩 줘야 된다고 폭염일 때는 써 있던데요.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주네요. 그거는 문화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쿠팡 물류센터가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휴식 시간을 주고 있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주는 우체국 우편 집중국과 물류지원단, 2시간에 15분씩 쉬게 하는 다이소 물류센터와 비교됩니다. 다른 물류센터들은 다 어느 정도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쉬게 하는데 쿠팡은 그 물류업계 뭐 자기네가 뭐 매출 얼마, 뭐 고용 얼마라고 자랑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거 선전할 시간에 그 돈 가지고 노동자들 휴게 시간이라 제대로 주는. 쿠팡은 층마다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을 만들어 쾌적한 휴식 여건을 제공한다고도 홍보합니다. 관리자에게 휴게실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휴게실은 끝까지 가신 다음에 반대편 건물로 넘어가시면 거기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더 앞으로 가셔가지고 괜찮을 수 있거든요. 여기 안쪽으로 가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오가는 데만 약 10분이 걸리는 휴게실. 전문가들은 무더운 노동 환경과 더불어 열악한 휴식 여건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열사병, 열탈진, 그리고 열경련 등의 질환을 의미하는데요. 열사병, 이 중에서 열사병이 가장 무서운데 열사병은 그 당시에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사망한다라고 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게 되면은, 특히 더운 상황에서 그런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3만이 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누가 말씀하셨듯이 누가 뭐 칼 들이밀고 너 가서 일해, 뭐 강제 노동을 시킨 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저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될 뭐 인권도 있는 거고, 뭐 인간이 가져야 될 뭐 노동의 뭐 가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은 송두리째다. 내가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송두리째 다 줘버리고, 그런 것들을 뭐 정말 기계처럼 인간이 그렇게 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They have hundreds more packages to deal with an hour. So they're going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with these robots, and their bodies are breaking down. 논란이 커지자 미국 노동당국과 검찰 당국이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이름 붙여진 파일에 쿠팡 퇴직자는 물론이고 뭐 기자, PD, 방송작가,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까지 무려 16,000여 명이 등록돼 있다.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쿠팡 측은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다. 이런 입장인데요.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행위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퇴직자에 대해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40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요, 채용 방해를 목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비밀 기호라든지 아니면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것을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조항을 위반한다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조항의 경우에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한 퇴직자에 대해서 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를 재취업하고자 할 때 어떠한 뭐 리스트를 마련해서 이제 공유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쿠팡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을 했는지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내부 평가를 위해서만 작성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 사람들이 퇴직자잖아요.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서를 작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만약 돌입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그 말씀하셨던 부분 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외부 공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부 관리만 하면서 쿠팡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용도로만 썼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 40조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장의 범위를 어느 범위로 보느냐가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주체로 지금 지목되는 주체가 쿠팡 풀필먼트라는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쿠팡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의 범위를 법인 기준으로 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회사 내에서도
있고 사업장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쿠팡은 여러 가지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그 센터 하나하나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지 이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쿠팡의 한 지역에 센터가 있는데 우리 센터의 근무자를 관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팡의 전체 센터의 전국 지역의 센터의 근로자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모든 센터가 공유했다. 그러면 사실은 사업장의 범위를 좁게 본다면 다른 사업장의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법인이 아예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라는 이제 자회사의 경우에 우리 법인이 아니고 다른 법인의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행법에 저촉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리스트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주체를 벗어나서 어느 범위까지 저 문서를 실질적으로 공유를 했는지가 가장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